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얼굴이 허옇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천재일후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자꾸 올라가? 그리고 뭐 갤럽이라든가 뭐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 안 한다. 그럴까요? 자, 갤럽이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 세계로 유명한 그 갤럽인 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한국 갤럽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독자적인 한국만의 그냥 이름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갤럽, 여러분들 일부러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안 보내는 겁니다.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자기네들도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유지경성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옥대첩 카페에서 우리가 이제 홍보전화 뭐 이러면 이제 이거 이제 이 수신 딱 차단시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든가 저도 이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뭐 홍보 이렇게 뜨면은 무조건 받으셔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네, 이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1.5%. 그러니까 뭐 17%, 뭐 어떤 때는 뭐 11%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31.5%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나 올라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이 엄청나게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한 데가 30.4%인데 이게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70%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75% 정도가 말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윤 지지가 31.5%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익에 부합이 안 된다도 3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30%로 지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1%인데 국민의힘이 32.8%예요. 보수는 결집 쪽.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나가더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쑥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은, 자,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합니까? 자, 매우 지지한다 22%, 지지하는 편이다 9.5%, 그래서 31.5%예요. 네.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는다가 60.3%,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1.5%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 40%가 넘으면은 탄핵 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탄핵을 지지하지 못하냐? 탄핵이 인용이 왜 못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주심이 강일원 이 여야가 합의를 했던 헌재 재판관이지만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헌재 재판소장인 이정미의 이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전원이 탄핵 가결 일치 판정을 안 내리게 되면은 무슨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심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40%막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못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무섭게 나가셔야 돼요. 저보고 선동한다. 아, 우리 선동해야죠.
저 좌빨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갖고 벌써 뭐 무속 논란부터 시작하고 오히려 선무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한테 살을 날렸다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뉴스를 다루면서 정작 좌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는 한 총리 부인까지도 무속에 빠져들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가 그때 청문회 때도 기가 막히니까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 같은 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뭐 손금 보는 거. 뭐 퍼스트 레이디라는 영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손금 봐주는 거. 그거 얼마나 장남스럽게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일본에 살 때 제가 손금에 대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냥 흥미로워서 또 제 손금이 좀 특이해가지고 제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이제 자꾸 보니까 손금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저도 손금 많이 봐줬어요. 기자들한테 대변인 하면서. 응? 생각보다 연애를 못했네. 그럼 맞아요 선배. 이렇게 초년고생이 많았어. 왜냐면 뭐 이렇게 선 같은 게 복잡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맞았어요. 뭐 어머니가 밥도 잘 안 해주시고요. 네, 우리 아버지가요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뭐 집안 얘기 다 나와요. 결국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 기자들이 술술술술 다 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명리학을 조금만 더 공부해가지고 이런 점집을 차리면은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이 점 보러 가면요 이 컴퓨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사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그게 쫙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서 슬슬 이제 정말 말빨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이제 그런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랬으면 제가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장난으로 충분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무속에 홀렸다는 둥 뭐 노상원 그 사령관 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 날짜까지 이 사람이 뭐 정해줬다는 둥.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오방색은 우리의 전통색이에요. 그게 무당색이다. 청와대에서 구슬했다. 응? 그리고 최순실이가 전속으로 이렇게 쓰는 뭐 무당이 있다. 근데 그 무당이 박수무당이더라. 그래갖고 그 무당하고 최순실하고 뭐 고영태 얘기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런 레파토리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가 얼마나 올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사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집회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용산의 크리스마스에 대통령한테 뭐 출석 요구서 뭐 이걸 한다고 크리스마스도 없으니까 저것들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겪었던 굴욕과 모욕과 그 모멸 그거 다 우리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전 진짜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선동을 한다. 저 선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사실은 이제 12월 25일이 되고 연말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스산해요. 내년 이맘때 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3년을 버텼으면 정말 너무 잘한 건데 또 버틸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12월 달력에 있어 새해 달력을 봤는데 그 새해 달력이 저한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달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내일이 있을지 다음 달이 있을지 내년이 있을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자. 선동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들고 일어나야 될 일. 그 다음에 괜히 뭐 모양새 잡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좋게 지내가지고 물론 그렇게도 못 살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뭐가 있겠어요? 질릴 것 다 질러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제가 그때 내가 질렀으면 좋았을걸. 뭐 이렇게 후회할 날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도 저는 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 순간밖에 없다. 나라 지키려면은 지금 내가 나가야 되고, 지금 내가 일어서야 되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나라 지키고, 우리 아까 조용화 팀장님이 아들 너무 아빠고 그냥 완전히 판박이인 아들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낳으셨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좀 못해가지고. 근데 저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용산 이 대통령 관저 근처에 그렇게 좌빨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열렬한 우리 아스팔트 전사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가서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네, 윤석열 대통령 지킨다 이러면서 아주 뜨겁게, 저도 이제 그 홍철기 TV 통해 가지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뭐 방구석에서 따뜻하게 있으면서 이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최고의 애국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집회도 여러분 꼭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여론조사 열심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회에 우리가 점점 수를 많이 불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을 안 했더라면, 그 이재명이 저거 재판받는 거 그냥 지켜보지, 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지켜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21세기에 무슨 뭐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요, 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속 탄핵한다고 매일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 탄핵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구나, 얘네들이 레드라인 금도를 넘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네요. 네, 그러면 직무정지. 네, 헌재에서 글쎄요, 제가 싸우긴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저는 선제적인 공격을 한 거. 네, 최상의 방어는 공격 아닙니까?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제 이제 OK 블로그 같은데 어디서 정말 무식한 애들이 막 그 글을 달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맞춤법도 틀리죠. 거기다가 뭐 불법적인 계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무래도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 보수 우파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댓글을 달아줘요. 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어쨌든 21세기에 무슨 계엄이에요. 21세기에 왜 계엄을 못합니까? 헌법에서 계엄을 비상시에 대통령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예산을 다 틀어막고, 민주당의 그 횡포와 그 다음에 탄핵을 남발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의 산업 스파이 기술을 완전히 삼성전자를 저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산업 스파이들 간첩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해갖고 2번이나 그 입법을 못하게 한 게 저 민주당, 종중당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21세기에 계엄할 수 있는 거죠. 간첩이 득식을 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남태령의 트랙터 시위부터
이게 대한민국의 실정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정말 치를 떨리게 보셨을 겁니다. 자, 진중권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뭐 시대착오적이니 이러면서 막 입을 턴더니 한동훈이 대권 선언을 하게 되면은, 대선 선언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자, 이게 제 OK 블로그에 글을 쓰는 애들의 수준하고 진중권이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한 번 빠진 지지율을 더구나 구름 잡는 대권 선언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5%인데 앞으로는요 점점 빠져가지고 한동훈이 이름조차 사람들이 잊어버릴 거예요. 한동식이? 누구지? 아, 걔. 그 주접 떨다가, 그, 날라가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군에 5%, 푹 빠진 거죠. 다가 3%, 2%, 그다음부터는 넣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요새 우원식이가 뜬대요. 그래서 우원식이가 아주 표정 관리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이는 참 민주당 애들이 생각하더라도 너무 잡것 아니요?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쟤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하면 너무 창피하지. 그 우원식이 점점 그 좋더구만. 그 인물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죠. 왜냐하면은 우원식의 그 마누라가 버카스기 또 좋아했고, 네, 김혜경이 못지않고요. 또 우원식이가 뭐 500명을 커피를 쐈죠. 네, 그게 우원식이 돈으로 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원식이하고 딱 한 번 같이 국회에 있었는데 정말 모질이에요. 추미애가 나갔으니까 우원식이가 된 건데 아주 요새 표정 관리하고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이야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원식이 또 이제 김동연이. 근데 이제 김동연이에 대해서는 저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김동연이를 알아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이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악수를 할 때는 그냥 뭐 소나기가 으스러지게 그렇게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 중에 그렇게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악수해 본 사람 중에서 손이 으스러지게 악수하는 사람이 이희호 여사였어요. 물론 저한테 이제 감정이 있었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그냥 손이 으스러지게 꽉 쥐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그리고 이 DJ는 아예 저를 보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근데 이제 한동훈이 악수하는 거는 저는 너무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동훈이가 정치인한테 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손끝만 이렇게 닿게. 그러니까 이 악수를 으스러지게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손만 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동훈이 하고 말하자면은 악수해 본 사람들이 기분 더럽네. 내가 무슨 뭐 병균이라도 갖고 있어. 아이고 코로나라도 그냥 걸려가지고 저 XX한테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럴 정도. 이게 터치. 그러니까 이게 싫어한다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선 뭐 참여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 아유 정말 진중권이도 공부도 안 하고 또 진중권이는 지금 이 한동훈한테 뭐 여러모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AS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 지금 이제 좌파들의 일상입니다. 닉 이름이 나태하 방종이에요. 그러면서 지하철역에서 이 먹고 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영정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서 이제 편의점에서 산 이제 도시락 이렇게 먹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지하철 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강남의 아파트도 살게 해주고, 월 400 꽂아주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태화 방종이 이 사람 닉이고, 이 촛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또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